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저희가 만났습니다. 오늘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월요일이죠? 네, 현재 시간 이제 월요일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일요일에 녹음을 하는데 하루가 늦었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월요일 날? 아, 정우님. 사실 저번 주 일요일에 대해서는 늦은 거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대해서는 빠른 겁니다. 어떤 뜻이죠? 저번 주 일요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 늦은 거지만 네. 요번 주 일요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린 되게 일찍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 안 했잖아요. 그거는 알바노고요. 약을 파시네요? 이렇듯 어느 관점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쵸.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 네. 그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위안 삼는 거고요. 네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기만의 화법으로 위안을 삼고 돌파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토픽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이 있잖아요. 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 혹은 뭐 상대방 뭐라고 그러죠? 뭐 그걸 직장 뭐라고 동료, 그러죠? 뭐 예, 친구, 진짜 동료뿐만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거래처, 뭐 다른 비즈니스, 회사 네. 사람들 있을 수도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기준에서는 저 사람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한마디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내가 조금 더 귀찮아지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서 뭔가 이런 선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네네.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뭔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내가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해서 뭐 정해진 거 이외의 것들을 하시지 않는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선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제 거를 감수하면서라도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상대방한테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억울하잖아요, 사실. 많죠, 그런 왜냐면 경우가. 당연한 게 아닌데 뭔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또 그걸 바라게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번에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었던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해주겠지 이렇게. 네, 당연시 되고 그 사람의 디폴트 어, 값이라 생각이 되긴 하죠. 이런 경험들이 상황이 역전돼서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몇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편집관님도 그런 네. 호의를 받았을 경우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면서. 네네. 근데 그게 당연시 여겨지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뭐 상대가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뭐 엄청 대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뭐 거래처라든지 직장 뭐 상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뭔가 호의를 했을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 친구라든지 좀 편한 관계, 동등한 입장에 있었을 동등한 때. 입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디폴트 값이 아닌가? 하고 이제 저도 모르게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기대하게 되는? 알아서 또 뭐 더 해주겠지. 제가 뭐 조금 더 희생을 하겠지라는 이제 그런 무의식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 영화 대사죠. 부당거래. 그거 호의시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예. 네. 아니 둘리가 아니라 권리인 줄 안다. 그런 우스갯소리 그냥 막 던지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좀 참,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요. 이거 보세요. 제가 한두 마디 이렇게 농담 던져 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죠, 지금. 되게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되게 간대하시고 남한테는 엄격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런 생각에 빠지게끔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나쁜 건지. 음, 애초에 호의를 안 베풀어 주시면 되잖아. 어렵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네, 저도 이제 그런 두 가지 분류를 느껴봤어요. 이제 한 분은 정말 이제 뭔가 좀 거칠고 예의가 없어 좀 느껴지고 사람 정이 없다라고 좀 느껴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나눴을 때 나중에 갔을 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자기도 상처받기 싫고 음. 남들한테도 뭐 기대감 이런 거 받기 싫어서 음. 좀 그렇게 좀 거칠고 드세고 예의 없게 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그런 반대의 사람도 만나봤는데 참 좋긴 한데 참 그게 당연시 또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을 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 그래서 이 생각에 정답이 있나? 스스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조절해가면서 변화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정답을 내려봤어요. 어떤 정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도 있죠. 삶의 지혜.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 때 항상 저는 어필을 해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오늘 1시간 늦게 하는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이걸 이렇게 마무리해 줄게. 이렇게 음, 생색을 내는 거죠. 아, 원래는 안 해주는데 네. 이번에만 특별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받아들일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나? 아 좀 감사하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 그럼 내가 호의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게 내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받았을 때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이게 권리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은 저도 얘기를 하는 거죠, 받은 사람도. "내가 호의를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더 이렇게 해서 그때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먼저 퇴근하세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당신의 호의를 감사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네.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어느 정도 비즈니스 관계일 때 사용하는 방법 아닌가요? 너무 친해지거나 자기보다 뭐 동급자라든지 아래 동생들을 대할 때는 바로 그게 생각의 허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권리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운 그런 사이일수록 네,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내가 하는 행동,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생색 낸다라는 말을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생색을 부려 하면서 약간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얘기해야죠. "이거 생색을 내야 되는 거다, 그쵸. 당연히. 당연히 생색 내야 되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럼 하지 말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생색 내는 게 그게 보기 싫으면 "안 할게. 너 알아서 하고 가." 아, 맞아. 저도 그런 말 되게 자주 써요. 하지 말든가 다음부터 안 해줄 거야 하면서 그냥 생색 내듯이. 근데 차라리. 저도 은연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걸 기대하고 계속 해줄 거라 그렇죠. 바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저도 이제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오히려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아싸 오늘 땡 잡았자." 이러지 마시고 명확하게 감사함을 얘기하는 거죠. "아 저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은혜 갚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꼭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어찌 제 보면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당연히. 참 그 순간에는 불편한 말일 수도 있는데 먼 미래의 관계를 내다봤을 때는 참 필요한 말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마초모님께서 만났을 때 그렇게 뭐 생색을 크게 냈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이제 옛날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버릇을 잘못 키운 거죠. 아, 저를요? 당연한 줄 알잖아요, 다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일수록 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화법을 좀 만들어 보는 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확실하게 이렇게 딱딱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그런 정리를 가지고 가는 시간이 이제 되게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왜 이걸 권리라고 착각하는 걸까? 라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저나 마초모님을 비롯해 이제 경험담과 저희만의 선을 이제 그 예시를 말씀해드렸는데 아마 모든 분들도 같은 고민을 겪고 저희와 같은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마초모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냐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는 에너지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받는 에너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로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나의 행동으로서 아, 여러분 어땠는지
혹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좀 명확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오해가 또 엄청 굴러가잖아요. 그게 인간관계를 망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호의가 왜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하는지도 저는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주제 호의가 계속되면 왜 권리라고 착각하는 걸까에 대해 한번 마청원님과 얘기해 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